한자말로 정말 멋지게 대를 맞춰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욕향신부행복, 나는 신을 향하여 행복을 구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신은 도리어 같잖아요. 신은 도리어 하여금 교자입니다. 교육이라는 교자가 하여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감사하고 은혜를 배우라고 하네 하는 이렇게 양쪽을 딱 대를 맞춰서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소통을 잘 안 해서 바람이 지나가도록 앞뒤 창을 확 열어라. 그때 어떤 충의로 교수님 그런다고 했는데 정말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한글보다 한자가 더 많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소통이 더 안 되고 위패대하고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개창, 전호, 앞뒤 창문을 열고 사투와 바람으로 하여금 지나갑니다. 전장이 얽힐 전장, 얽을 전장. 전어, 세풍, 세상 바람에게 얽혀 있으면 그것이 곧 우울증입니다. 이거는 추경호 시인의 시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써봤어요. 좋은 남. 추경호 시인의 시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다. 좋은 남. 좋은 일,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대요. 그 준비물이 뭐냐면 좋은 남. 이거를 한국까지는 어쨌든 제자와 하늘기가 좀 대비가 심해요. 가는 건 심하게 가는 건 굵은 건 굵고, 여기는 이렇게 썼어도 굵기가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그렇고, 여기는 굵은 건 굵고 가는 건 그 대비가 심해요. 조금. 그래서 이 격차가 심할수록 다이내믹한 그 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민요가 사람들한테 딱 그 감정을 줬는 까닭은 고음과 저음 사이의 낙차가 엄청 커요. 서양 음악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민요는 아이고 어쩌리 이때면 가슴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다가 톡하는 그런 그 낙차를 심해서 거기에서 이제 감정의 어떤 큰 감정을 불러주는데, 추사글씨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힘도 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추사글씨라고는 막 이런 글씨를 사람들이 쓰고 추사체를 써야겠다 해서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추사체를 갖다 놓고 이 사람 왜 이렇게 글씨가 막 괴팍하게 썼어. 나는 그것을 그대로 그려가듯이 이렇게 하면 쓰려고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추사가 우리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괴팍하지, 추사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의 평상시의 글씨체, 우리가 괴팍하게 여기니까 천천히 가면서 막 조형을 생각해 가면서 그리듯이 사람들이 둘이 꾸며가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추사 본인은 굉장히 자유롭게 내가 이런 글씨를 쓰는 거지 자유롭게 그냥 썼는데 저는 괴팍성이 나타났을 뿐이다. 근데 후대 사람들은 그 결과물로 나온 것만 보고서 그걸 괴팍하게 그리려고 하니까 더디 쓰고 천천히 쓰고 막 꾸물꾸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사는 분명히 막 행운이 있어. 물이 흘러가고 불이 흘러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추사가 괴팍하게 모양이 나오는 이 글씨를 자연스럽게 쓸 때는 그 자연스럽게 쓰는 뭔가 비법을 터득했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비법이 뭘까 하고, 역대 추사 이후에 추사 글씨를 썼다는 사람들을 행적이나 그 사람들 글씨를 다 이렇게 해봐도 그 필법을 깨달아가지고 쓴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보자. 뭔가. 거기서 추사 완당집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완당집을 읽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 오셔서 요 두 구절만 외우고 가셔도 굉장히 있어 보이죠. 완당 선생님이 자기의 필법, 나는 글씨를 이렇게 쓰한다고 생각을 해 라고 낸 말이 두 마디 말이 있었어요. 하나가 금시벽해, 하나가 향상도화라는 말이었어요. 그 금시벽해 향상도화라는 말을 추사가 언제 하냐면, 북쪽에 가가지고 법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법원사에 있는 현판을 보면서, 야, 저 현판 글씨 성친환이 쓰는 글씨인데 참 잘 썼다. 우리나라의 석봉을 10명을 데려다온다. 한석봉을 10명을 데려다온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못 쓸 것이다.
정말 감동을 받았다. 피력 하나하나가 금시력의 향상도화를 구사했구나 라고 써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시력의 향상도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시력회는 금시조라는 전설상 새가 있어요. 이 전설상의 새가 엄청 커요. 바닷가에 가서 이 물을 날개를 탁 치면은 물이 쫙 갈라지는데 모세의 기적처럼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노저을 때 노를 쫙 긁고 가면은 물이 다 갈라지듯이 여기 쫙 그어지면서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 얘기는 종이 위에다가 붓을 대서 글씨를 쓸 때도 금시조가 바닷물을 가르듯이 네가 하고 있는 그 붓을 가지고 바닷물을 가르듯이 종이를 가르는 그런 피력을 주어라 라는 뜻으로 금시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향상도화는 코끼리, 향상은 코끼리예요. 향자가 향기로울 향자인데 이건 그냥 수식어예요. 코끼리가 향상인데 도화, 강을 걷는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강을 건너시라는 거예요. 이건 불경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예. 토끼하고 말하고 코끼리하고 셋이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토끼를 하면 나 강 건널 수 있어. 거기 나오더니 철썩대고 나오더니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살에 떨어져 나오고 나는 건널 수 있어. 농달이니까. 하고서 물에 들어가더니 물살에 시달리면서 뒤뚱뒤뚱해서 겨우 건넜어요. 근데 코끼리만 그 육중한 발바닥을 강바닥에다 탁 대고서 쫙 잡히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아까는 금시백개처럼 종이를 가르듯이 가는 비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붓과 종이가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엄청난 이 마찰력을 느끼면서 가는 피력을 그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갈라야 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마찰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나요. 여기서 금시백개란 말과 향상도하는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제 연구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느냐 글씨를 쓰는데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이제 이게 오늘 이 얘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예 작품을 이야기할 때 좋은 작품 얘기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글씨가 살아있는 것 같아. 글씨가 사람 막 꿈틀대는 것 같아. 용이 막 꿈틀대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글씨를 평할 때 서예 전문가들 아이들 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글씨가 좋은 글씨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제 이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서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술교과의 한 과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미술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단 한 점이라도 덧칠을 할 수 없는 일성 피력을 그거야.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서예의 예술적 특징은 음악이나 무용하고도 근접해 있어요. 노래를 한 번 딱 부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서예도 한 번 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를 한 번 부를 때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엄청난 연마를 해가지고 연마한 것이 자기 가슴 안에 얹혀있고 남아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노래로 나와야 한다고.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서예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연마하고 수양하고 함양하고 연구하고 것이 몸 안에 완전히 다 배어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손으로 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무용도 그러니까 그걸 살아있다고 그러고 노래도 살아있다고 똑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서예도.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서예에서 살아있다는 건 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얻은 나름대로 깨달은 게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거스른다. 거스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물고기도 살아있어야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식물도 살아있어야 대기압을 거슬러서 위로 자라고 사람도 물리적으로 살아있어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이 공기하고 이 저항을 이겨내고 거슬러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쳐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발로 채이면 눈이라도 흘릴 줄 알아요. 살아있지 못한다 정신이 죽은 사람은 눈도 흘릴 줄 모르고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거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예도 살아있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종이를 가려고 그러는데
종이는 붓을 못 가게 하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으로서 마찰, 거스름이 시작된다. 그 거스름의 방법을 수사 선생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금시력계와 향상도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그래.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연구자로서 추사 작품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와가지고 추사 작품의 모양새는 알아. 근데 그 추사가 어떤 필요의 추사인지 그거를 내가 몰랐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금시력계라는 방법을 추사가 많은 말을 깨달았으니까 글자 모양은 뭐 이미 머리에 있고 그 글자 모양을 금시력계와 향상도화라는 그 필법으로 내가 한번 써보자 라고 하고 그냥 써봤어. 그게 나와버린 거야. 진짜 추사체가 나와버린 거야. 누가 쓴 추사 글씨보다도 추사체와 근접한 글씨가 잘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사한테 굉장히 미안해. 그러나 정말 추사가 비슷한 글씨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글씨를 써놓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 과정, 이것을 즉흥적으로 내가 글을 지어서 써붙여야겠다. 외워서 그냥 내 글로 그냥 글씨써 이것도 추사체예요. 즉흥적으로 썼어요. 추사 선생의 글씨는 기이하고 특별하고 웅장하고 호박해서 변화가 신발을 잡을 수가 없다. 시말 난식,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헤아릴 수도 없어서 그러고도 나도 연호해서 계속 글씨가 좋다만 해왔지 이 글씨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가르쳐자고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선생의 재주는 가령 200이나 소동파와 일만을 바라고 제주로 천적인 제주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완장집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금시력계 향상도화란 말이 나오더라.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붓을 들어가지고 이게 써봤더니 추사체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추사의 어떤 내가 만풀이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모양새는 비슷하게 나왔다 하는 이 말을 즉흥으로 써붙여놨다. 나중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서예가로 어떤 부분 중국 고전문학 연구하고 나름대로 학자와 서예를 겸임히 살아왔는데 이제 사람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거니까 멀리 세월이 가는 속이라도 누군가가 이걸 본다면 그때 길거리술하는 사람이 추사체를 이렇게 이해를 했겠구나.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길래 작품을 쓰고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저 작품하고 이 작품은 정말 제가 이번 전시회가 굉장히 신뢰를 기울였고 나름대로 뜻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소동파라는 사람이 그 동생 소식을 그리워하면서 추석날 술을 마시고 새벽에 쓰 있습니다. 소식이라는 사람은 15차를 좌천돼서 돌아다녀요. 근데 아주 그 기구해요. 날씨가 더워질만 하면은 6월달 돼서 더워질만 하면은 북쪽 지방에 있다. 더워질만 하면 1월달, 3월달쯤 돼서 남쪽으로 보내요. 남쪽에서 이제 여름철 6월, 7월 더위를 살다가 9월쯤 돼서 날씨가 좀 시원해서 찬바람 날라가면 다시 귀향을 저 북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 천재를 그렇게 들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루한 삶을 살면서도 유의자가면서 그 많은 시와의 성공을 대단 중국 역사라는 나라는 최고의 천재이자 최고의 어떤 예술적 성과를 이루는 게 소동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동파가 늘 빚을 지은 듯이 미안해하면서 아쉬운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 자기는 죄인이야.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동생까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간지도 남아있고. 근데 그 동생이 멀리 살아. 그래서 그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추석날 지은 시가 있어요. 사가에. 앞에가 아주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 동생 쳐라. 단원 임장구. 단지 이 형이 원하는 것은 너 육체적으로 장구하게, 건강해서 장구하게 살고, 너 나하고 형하고 그 형제에도 오래도록 이어가서 몸도 오래 살고 정신도 오래도록 이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천리밖에 떨어 있더라도 이 함께 공짜보다 공동생활할 때 공짜 함께 저 예쁜 것 이게 예쁜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쁜 것 고울성 고울년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쁜 것은 뭐냐면 달이에요. 달을 보면서
너나 나나 잠수하고 우리 여기 형제라고 오랫동안 간직해서 천리밖에 떨어 있더라도 오늘절같이 저 예쁜 것 우리 함께 보자꾸나. 나는 시를 썼어요. 이 시를 보면서 저는 이 다른 소식에게서 이 다른 오늘날 말하면 인공위성, 통신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을 통해서 나 발 바라보고 있잖아. 바라게 내 마음 전했잖아. 너도 보면은 달에서 만나. 그 생각을 해서 그 애잔하면서도 그 마음을 담아서 요거를 이제 썼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안 썼어요. 그냥 보통 평범하게 두 줄로 썼어요. 쓰다가 생각하니까 이 보름달이네 해서 이쪽을 비우고 낙관을 되게 익혀잖아. 왼쪽에다가 자기 이름 쓰잖아요. 이 빈 자리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낙관을 하고 여기다 달을 하나 그리자. 해서 중국을 보냈어요. 제가 발표로 갔어요. 전달 전야제를 했어요. 전야제 장소를 들어갔더니 거기 차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상당히 많이 몰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 중국말을 잘 썼다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뒤에 사동환이 뭐라고 한가 하고 봤더니 거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도대체 이런 피리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다. 중국 사람 것이 다르니까 피리. 그래서 내가 성공했구나. 그래서 이 작품 중국에 지금 기증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때 낸 작품이라서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또 하나 써가지고 여기다가 출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갈맞자요. 갈군다. 갈맞자. 1000번 나를 갈아봐라. 10,000번 나를 때려봐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굳세고 굳셀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맡길 것이다. 어디에다가? 동서남북풍. 동쪽 바람이 불면 동풍에 맡기고, 서풍이 불면 서풍에 맡기고, 남풍이 불면 남풍에 맡기고, 북풍이 불면 북풍에 맡기고. 그 바람에 맡겨서 살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 바람 속에서 그가 나를 1000번을 갈가내고 10,000번을 때려도 나는 이거를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런 굉장히 좋은 구절이라서. 이거는 이제 부부싸움 방지책입니다. 제목이. 이게 이제 소위 부답 심장. 아내가 뭐라고 하면, 혹은 남편이 뭐라고 하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빙그레 웃을 뿐 대답을 하지 말고, 마음을 스스로 한가하게 가지면 활짝 피게 돼요. 이게 이제 부부싸움 방지책. 이것도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 이게 말 문자예요, 말 문자. 말자. 말 문자. 이게 부차 문자입니다. 부착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부착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부착이 그냥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을 네가 다 고소했잖아. 부착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시죠. 나는 여기까지 해서 저쪽은 차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